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이 발렌타인데이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아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제 목소리는 굉장히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뉴스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할 때도 제 목소리가 아니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미쿡 아재 전 맞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뉴스만 아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맛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도대체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3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낮은 수치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오고 있네요. 3만 1000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개선된 거죠, 예전보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가지고 470명이 나왔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이 사망자 수는 예전보다 얼마 한 1, 2주 전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너무나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93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94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감염세는 미 전역을 봤을 때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9% 정도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예전처럼 굉장히 적은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혹시 아직까지 안 맞으셨다고 하면은 맞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난리가 났었죠. 바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 게임인 이 슈퍼볼이 여기 LA 잉글우드에 있는 이제 소파이 경기장에서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자동차들도 프리웨이들마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데도 집안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3, 3, 5 모여가지고 이 슈퍼볼을 보느라고 장난이 아니었나봐요. 점수 딸 때마다 뭐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소파이 경기장에서 이제 관람객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장 안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슈퍼볼 다음에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트러커들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 캐나다 트러커들이 막고 있었던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그 도로가 드디어 통행 재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캐나다 트러커들이 정말 오랫동안 점거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났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남들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이 뉴스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이렇게 꿀밤 한 대씩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들어왔고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이 러시아 군인, 이 러시아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이 3면의 국경에 13만이나 지금 모여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3만 명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러시아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지금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조만간 공격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들의 이제 첩보 정보를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은 오는 16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로켓포랑 미사일들로 먼저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 첩보 정보를 다 내놓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공격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내일 모레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할지 안 할지 뉴스를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제 목소리도 좀 이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찍고는 있는데 이거 또 목소리가 좀 잘 안 들릴까봐 굉장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못 쓴다고 하면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랑 또 오늘이랑 이렇게 똑같이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빨리 영상 또 많이 찍어가지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그런 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조만간 러시아가 침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격을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 러시아가 강제적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토로 이제 다시 흡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뉴스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다급해진 사람은 가장 다급해진 사람은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전화 회담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화 회담을 거의 1시간 동안 전화 회담을 했는데 각자의 입장 차이만 계속 얘기를 했을 뿐 별다른 해결을 못 봤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한 40분간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발 좀 이 우크라이나에 좀 와달라고 지금에서야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좀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침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공격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막 바이든 대통령 보고 오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 보고 모두 다 빠져나오라고 피난 가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보고 좀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뭐 당연히 안 가죠. 뭐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미국인조차 모두 다 빼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사관도 지금 폐쇄를 한 상태예요. 대사관도 다 폐쇄를 한 상태이고 대사관 직원들도 다 빼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미군 130명, 딱 13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30명도 모두 다 빼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 빼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다 내줘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전쟁 전운이 전혀 없다. 미국이 너무 오바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정말로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침공을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좀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미군은 직접 들어가서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절대 싸우지는 않고 우크라이나를 도와는 줄 거다. 그러니까 지원은 해줄 거다라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군을 직접적으로 러시아랑 이제 싸우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선을 딱 그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끝이죠.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제 흡수가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한국처럼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 미국이 전적으로 나서 가지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뭐 전혀 미국에 뭐 그렇게 이득이 될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도와는 주되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희생까지 치르면서는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라고 합니다.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가장 큰 고비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세에 있네요. 어쨌든 간에 제발 이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어제 이 슈퍼볼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저는 이런 뭐 스포츠 같은 거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뭐 슈퍼볼이 있었다라는 건 알지만 전혀 보지는 않았고요. 어제 이 슈퍼볼이 LA 램스가 드디어 22년 만에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적으로 이겼다고 해요. 마지막 1분 29초를 남겨두고 터치다운에 성공을 해가지고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역전을 해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22년 만에 LA 램스가 슈퍼볼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LA 최고, 뭐 저야 뭐 서든 캘리포니아 살고 있기 때문에 LA 최고. 그리고 어제 또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뉴욕 맨하탄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이 한국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집, 자신의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30대라고 합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뒤에 20대 노숙자가 따라 들어왔다고 해요. 따라 들어와가지고 잘 몰랐다고 해요. 잘 몰라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현관문을 닫지 않습니까? 현관문을 거의 닫았을 때 이 노숙자가 이 현관문을 잡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30대 한국 여성을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 전역을 통틀어가지고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 있는 이 노숙자들, 이 노숙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의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고 난 뒤로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많은 노숙자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도시들로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LA에서도 이 노숙자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데 요번에는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이 살인을 당했다고 하니까 노숙자한테 한 명이죠. 노숙자한테 이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발 좀 이 노숙자 문제 해결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전에 트럼프가 있었을 때 이 노숙자 문제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을 봤을 때,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예전 이 노숙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그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신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통계치도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음 대선이 2024년도 아닙니까? 앞으로 만으로 한 3년 남았죠. 뭐 2, 3년 남았는데 3년 남았죠. 3년. 이제 3년 남았는데 미국인 절반 정도는 다음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나
둘 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런 트럼프 바들이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트럼프가 떨어졌죠.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최저치를 지금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다음 대선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나.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좀 잘 제대로 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그리고 기름값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령인 괌 있지 않습니까? 이 괌이 어제 6.2 정도의 지진이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진은 났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쓰나미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데 Is US stock market open today? I found this on the web. 보니까 오늘 오픈하네요. 오늘 어쨌든 주식시장을 봐야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새벽 2시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거나 그리고 유럽 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고조 때문에 좀 나쁘다고 합니다. 아시아 증시나 유럽 증시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또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원자재 품귀 현상을 맞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원두콩 있지 않습니까? 이 커피 원두콩도 지금 모자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리 있지 않습니까? 구리가 지금 굉장히 모자르다고 합니다. 구리 재고가 지금 일주일치도 안 남았다고 해요. 요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리나 원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원자재들 품귀 현상을 지금 빚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망에 계속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공급망 이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또 심해지지 않을까 올해는 좀 심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빨리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를 더 빨리빨리 올린다고 하면은 돈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채 사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금리도 올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중에 돈이 없을 거야. 시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은 투자할 돈이 없으면은 주식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대란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로벌 기업들이 원자재 값 올라가고, 인건비 값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 여기저기서 뭐 터지다 보니까 4년치 가격 인상할 것을 요번에 한꺼번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년치 가격 인상할 것을 요번에 한 번에 한다고 해요. 엄청난 가격 인상을 지금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위기 때문에 유가 역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조만간 100달러 넘을 거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120달러 돌파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유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일 모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난 1월 달에 중국에서만 자동차 6만 대를 팔아 제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는 계속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지난 12월 달에는
7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뭐 10,000대 정도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중국에서만 6만 대를 1월 달에 팔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테슬라 짱!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럴 링크라고 해가지고 뇌랑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 또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제 뉴럴 링크라고 하는데, 이 뉴럴 링크 시험을 하는데 원숭이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시험 원숭이 15마리가 시험을 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기린 맥주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린 맥주는 미얀마에 있는 공장을 모두 폐쇄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와, 미얀마는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네요. 이렇게 군부 독재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국가에 득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목소리 빨리 낫도록 계속 잘 쉬고 있겠습니다. 잘 쉬고 있을 거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